안녕하세요. 공사장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오늘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현장은 가히 역대급이라 부를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한 상가 한 층이 아닙니다. 바로 이 5층 규모의 건물 전체,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공간을 하나의 일관된 컨셉을 가진 하이엔드 뷰티 스튜디오로 재창조하는 그야말로 대장정의 기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공전 건물은 용도도 제각각이고 설비도 낡아 사실상 잠재력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훨씬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1층의 어두운 로비, 알 수 없는 구조의 상층부, 노후화된 계단실과 화장실까지 이 모든 것이 저희의 과제였습니다. 이런 건물을 통째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단순히 면적이 넓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5개 층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복잡한 전기, 통신, 급배수 설비 라인을 완벽하게 재설계해야 하고 층별로 다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니멀 뷰티 팰리스라는 하나의 하이엔드 브랜드로 묶어내야 하는 고도의 기획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께서 요구하신 공사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작은 매장 하나도 3주가 걸리는데 이 전체 건물을 2달 안에 끝내기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제일 상층과 하층부터 동시 공정 진행으로 밀고 1층에서 만나는 전략. 이 전략이라면 2달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습니다. 2달간에 걸친 대장정,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 지금부터 그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의 첫날입니다. 5개 층의 텅 빈 공간에 가장 먼저 진행하는 작업은 바로 먹매김입니다. 이 먹매김 작업은 2D 도면 위에 있던 수많은 선과 치수들을 3D 실제 현장 바닥에 1:1 스케일로 정확하게 그려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 기준점을 잡고 먹통을 튕겨가며 각 룸의 벽체가 세워질 정확한 위치를 표시합니다. 2일차부터는 공정표에 맞춰 본격적인 자재 입고와 각 공정의 기초 작업이 투입됩니다. 금속은 새롭게 디자인된 파사드 도면에 맞춰 스카이를 이용해 외부 갈바 기초 작업을 진행합니다. 면적이 넓고 내부 동선과 겹치지 않아 비교적 일찍 진행합니다. 내부에서는 외벽체의 단열과 수평을 위해 가벽 틀을 세우는 목공을 진행합니다. 뷰티 스튜디오는 고객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므로 벽체 내부에는 방음제를 꼼꼼하게 충전하여 룸 간의 소음 차단에 집중합니다. 동시에 전기도 함께 투입되어 각 층, 각 룸의 용도에 맞는 전력과 통신 라인을 매설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미용 기기는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5개 층의 전력 사용량을 계산하여 건물 전체의 메인 분전함부터 층별 분전함까지 새롭게 설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배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기와 목공은 갈 길이 멉니다. 어제의 작업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3층은 메이크업 시술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 빛이 들어와 시술을 방해하는 외부 창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한쪽 벽면에 경사가 있어 라인이 곧게 맞아줘야 하는 미니멀 디자인의 간섭이 발생하여 경사 부분의 공간은 과감히 매립시켜 삭제시킵니다. 외부 파사드 디자인에 맞춰 창문을 기초 틀로 덮습니다. 각 층마다 남녀 2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미 한번 타일 덧방 시공이 진행되어 더 이상의 타일 덧방은 면적이 좁아집니다. 화장실 8개의 전부를 철거합니다. 금속팀의 외부 파사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속팀이 기초 골조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었고 이제 건물의 외벽 마감재인 갈바를 제일 위층인 4층부터 순서대로 덮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바로 외부 간판을 설치할 위치에 정확하게 전기선을 빼두어야 합니다. 갈바로 다 덮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금속팀, 전기팀, 그리고 간판팀 간의 긴밀한 현장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조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내부로 들어와 보면 4층 스튜디오와 3층 메이크업실의 목공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장과 벽체의 기초가 되는 상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간은 기존 구조물 철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보면 테라스 공간 상부에 어닝 역할을 해줄 금속 틀을 2층 턱 부분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1층 테라스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외관의 포인트도 되어줄 겁니다. 여기 꼭대기층이라서 데미지가 없어요. 밑에 물난리 나가지고 3층 메이크업실 천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공간은 천장 전체를 막지 않고 부분 den조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노출 천장으로 마감해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고 또 다른 일부는 깔끔하게 면을 잡아 미니멀한 느낌을 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스타일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가 될 라인 조명을 위해 지금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명이 끊어짐 없이 하나의 선으로 쭉 연결되어 웅장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조명이 지나갈 위치에 맞춰 den조를 구성하는 중입니다. 한편 어제 철거가 끝난 화장실에서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밖으로 실어내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이 정리되어야 다음 공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층 헤어실에는 목공 기초 작업을 위한 석고보드와 목재들이 속속 도착해서 작업 위치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직원분들을 위한 식당과 휴게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층고가 아주 높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이 높은 고를 적극 활용해서 이곳의 복층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간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층은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과 튼튼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견고한 60mm 각 파이프를 사용해서 기초 뼈대 작업부터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눈이 내리는 바람에 계획했던 외부 갈바 작업을 하루 중단해야 하였습니다. 금속 자재가 미끄럽기도 하고 야외 고소 작업은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날이 개서 중단되었던 외부 갈바 작업이 다시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초 공사 중 하나인 전기팀의 배전환 분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하나로 묶여있던 전력을 각 층의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층 스튜디오, 3층 메이크업실, 2층 헤어실 등 층마다 필요한 조명이나 콘센트, 전력량이 모두 다릅니다. 그 총량을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서 알맞게 배분하고 회로를 분리하는 아주 꼼꼼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한편 현장에는 목자재가 수시로 입고되고 있습니다. 내부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나온 콘크리트나 시멘트, 타일 조각들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외부 테라스 공간의 기반을 다지는데 아주 훌륭한 기초 자재가 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아끼고 테라스 바닥을 튼튼하게 다지는데 재활용됩니다. 복도는 기존 대리석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바로 새 타일을 시공하는 이른바 덧방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덧방을 하면은 타일 두께만큼 바닥 전체가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시공할 경우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간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타일로 올라가게 될 높이를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만큼 화장실 도어의 하부 틀을 같이 올려주는 커팅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장에 설비팀이 투입되었습니다. 2층 헤어실, 1층 카페, 그리고 지하 식당까지 확정된 도면에 맞춰 냉수, 온수, 하수구가 들어갈 자리를 정확히 찾아 타공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편 철거가 모두 완료된 화장실 공간에는 타일팀을 투입시킵니다. 다행히 설비팀의 주작업 공간과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층 스튜디오는 클라이언트께서 기획 단계부터 방음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거듭 강조하셨던 곳입니다. 아무래도 전문 촬영 공간이다 보니 소리가 울리거나 외부 소음이 유입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호리존이 들어설 가벽체 전체에 글라스울 충진제를 틈새 없이 빽빽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하게 방음 성능을 높여주는 작업입니다. 때마침 석고보드도 추가로 입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글라스울을 채운 벽체 위에 석고보드를 2겹, 3겹으로 이중 시공하면 벽체의 밀도가 높아져서 방음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됩니다. 2층 샴푸실에서는 설비팀의 핵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샴푸대가 들어갈 자리에 상하수도 배관을 새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원래 이 2층 바닥에는 물을 쓰기 위한 배관이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타공해서 구멍을 낸 뒤 그 구멍을 통해 아래층의 메인 하수도관과 직접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실의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공정입니다. 화장실은 모던함을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그 디테일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탑볼 세면대가 올라갈 하부장, 즉 타일로 마감될 틀인데요. 저희는 이 틀을 내구도를 위해 금속으로 먼저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을 사용하면 조접으로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얇고 날렵한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위로 타일을 덮어 마감하면 아주 미니멀하고 세련된 세면대가 완성될 겁니다. 이어서 전기 작업입니다. 지난번에 각 층별로 필요한 전력량을 계산해서 회로를 나누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분리된 전력을 실제로 공급하고 관리할 배전함을 모든 층에 새로 안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유지 보수가 쉬우면서도 또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가장 적당한 위치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이곳이 각 층 전기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길었던 금속팀의 갈바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건물의 단단한 외피가 거의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건물 옆면과 마감재의 느낌이 조금 이질감이 있어 통창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2층의 채광과 개방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택입니다. 보통 이렇게 타일이 만나는 모서리는 코너비드라는 플라스틱이나 금속 자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디자인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서 졸리컷 시공을 적용했습니다. 타일의 끝단을 45도로 정교하게 깎아내서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지만 마감선이 보이지 않아 한결 고급스럽고 깔끔한 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비팀은 2층 샴푸실 등에서 새로 구성한 하수구를 지하에 있는 집수정으로 곧장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하 직원 식당은 아무래도 지상층보다 환기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공간인 만큼 쾌적한 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천장 마감 전에 미리 스파이럴 후드를 꼼꼼하게 설치해 환기 시설을 확보해 놓습니다. 4층은 목공과 전기 배선 공사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다음 공정인 도장팀이 투입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페인트 칠을 하기에 앞서 벽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기초 작업, 즉 퍼티 작업을 가벽 전체에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퍼티 작업이 잘 되어야 나중에 페인트 마감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반면 3층은 4층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가벽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이곳은 메이크업실이라 붙박이 가구나 수납장이 들어갈 틀을 목공으로 먼저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4층과는 달리 도장팀이 들어오기 전에 목공 작업이 조금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복층 공간은 당연히 계단이 필요합니다. 이 계단 역시 공간의 디자인 컨셉에 맞춰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계단이 완성되면 지하 공간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한편 2층에서는 이번 현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양면 경대의 프로토타입을 제작 중입니다. 이 경대는 클라이언트께서 외국 경대 이미지를 보시고 꼭 구현하고 싶다고 요청하셨던 디자인인데요. 기성품이 없어 저희가 국내 실정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짝은 물론이고 모든 면이 부드러운 라운드로 져 있기 때문에 목공 제작 난이도로는 그야말로 최상입니다.
현장 목공팀의 기술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된 모습을 갖춰가는 화장실입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벽체 타일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면서 드디어 저희가 의도했던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층 헤어실의 샴푸 공간 바로 옆인데요. 이곳에는 헤어 디자이너분들의 핵심 공간인 약장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염색약을 제조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동선의 효율을 위해서 샴푸실 바로 옆에 배치했습니다. 약장실 내부에도 염색약 제조나 도구 세척을 위한 전용 싱크가 들어설 예정이라 미리 상하수도 배관을 정확하게 빼두었습니다. 도장팀은 1차로 큰 틈이나 단차를 잡는 퍼티 작업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2차로 더 얇고 고운 퍼티를 바르며 면을 잡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만 나중에 조명을 비췄을 때 울퉁불퉁한 곳 없이 매끈한 벽면이 완성됩니다. 지하 직원 식당 공간에도 목공팀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복층 구조물도 짜야 하고 주방 가구의 기초 틀도 잡아야 해서 작업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공정이 밀리지 않도록 다 함께 속도를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표를 보면 마감일이 아직 꽤 남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장은 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 여유 부릴 틈이 없습니다. 현장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깁니다. 각 층의 입구 현관문 방향이 저희가 새로 계획한 내부 레이아웃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문이 열리는 방향 하나가 가구 배치나 사람들의 동선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도어와 문틀 전체를 철거한 뒤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여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 전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지하 식당 공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많은 목수들이 투입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단 하루 만에 지하 공간 전체의 목공 상 작업, 즉 벽과 천장의 뼈대를 잡는 작업이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대 앞에 놓일 의자는 전동 의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작동을 위해 전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전원선이 바닥에 그대로 노출되면 발에 걸리거나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정교하게 커팅해서 홈을 파고 그 안으로 전기선을 미리 매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의자를 놓았을 때 선 노출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감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층 헤어실의 하이라이트였던 양면 경대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제작 난이도가 정말 높아서 걱정했는데 목공팀이 모든 면의 라운드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보시고 클라이언트의 최종 컨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승인이 났으니 필요한 수량만큼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재들의 집합소이자 임시 창고로 사용되었던 1층 카페 라운지 공간도 드디어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층의 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드디어 이 공간 자체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벽과 천장을 세우기 위한 목공상 작업부터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파사드 갈바 시공이 끝나면서 건물에 단단한 갑옷이 입혀진 셈인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이 금속 위로 본격적으로 색을 입혀 건물의 최종 디자인을 완성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업도 지난번 금속 작업대와 마찬가지로 스카이 장비를 이용해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3층 메이크업실은 여러 고객이 동시에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좌석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메이크업대가 들어설 공간을 구분해줄 파티션을 목공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대만 줄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간을 아늑하게 구획해주면 고객분들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도면에 맞춰 정확하게 뼈대를 세우는 중입니다. 한편 2층 헤어실은 거의 목공소나 가구 공장을 방불케 합니다. 양명영대는 현장에서 목공팀이 직접 하나하나 재단하고 샌딩하고 조립하느라 톱밥이 자욱하고 기계 소리가 가득합니다. 내부 현장은 지금 가구 제작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주합니다. 이번 현장은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성품을 사용하기보다 각 층의 레이아웃에 딱 맞게 짜여 들어가는 매립 가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2층 헤어실은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라운드를 줘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 목공팀의 정예 멤버분들이 이곳에 모여 마치 장인이 작품을 만들 듯 한 대 한 대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다시 밖에서는 1차로 면을 잡았던 도장팀이 이제 2차 퍼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차 퍼티가 큰 틈이나 단차를 잡는 기초 작업이었다면 이 2차 퍼티는 그보다 훨씬 더 고운 입자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이나 요철까지 완벽하게 잡아내는 작업입니다. 외부 퍼티 작업이 완료되고 건물에 최종 색을 입히는 본격적인 도장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 도장 작업은 가장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온, 습도, 그리고 바람까지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 페인트가 제대로 건조되고 원하는 발색과 내구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실은 조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의 피부 톤이나 색조 화장의 미세한 차이까지 정확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모공까지 보이는 아주 밝은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거울이 들어갈 공간 양옆으로 벽과 일체화된 매립 라인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이 들어갈 규격에 맞춰 홈을 따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거대한 외부 갈바 도장 작업을 마친 도장팀은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다시 내부로 투입되었습니다. 예전에 4층 스튜디오는 1차 퍼티까지 끝났었고 그 위에 2차 퍼티를 꼼꼼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촬영이 이루어질 스튜디오 공간인 만큼 나중에 조명빛이 벽면에 떨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울어 보이는 곳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마감 퀄리티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하 직원 식당은 며칠 전만 해도 자재만 쌓여있고 휑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틀이 잡혀 보입니다. 복층을 구성하고 가벽을 세우는 복잡했던 목공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기획했던 공간의 구획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층고의 이점을 살린 저 복층 구조물과 계단, 그리고 주방과 홀을 명확하게 나누는 가벽까지 이제 이 뼈대 위에 어떤 마감재가 입혀질지 이 공간이 어떻게 채워질지 본격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현장은 스피커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저희는 이 스피커마저도 공간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스피커 박스 자체를 전체 인테리어 디자인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도록 MDF로 CNC 가공을 통해 별도 제작했습니다. 도장까지 깔끔하게 마감된 박스 안에 스피커 유닛을 하나하나 배치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마치 벽이나 천장 자체가 소리를 내는 듯한 아주 고급스럽고 미니멀한 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면경대 수납 공간에 도어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생겼는데요. 만약 이 문짝을 MDF나 목재로만 제작해서 마감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목재는 휘어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문짝 안에 금속 보강재를 뼈대처럼 박아 넣기로 했습니다. 목재가 휘려고 해도 튼튼한 금속이 안에서 꽉 잡아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형 없이 라운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4층 스튜디오입니다. 본격적인 색상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4층에서 뿜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일부 도장팀은 바로 아래층인 3층 메이크업실로 이동했습니다. 2층 헤어실은 여전히 현장의 심장처럼 가장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면 경대 제작은 물론이고 동시에 각 층 곳곳에 들어갈 붙박이 가구 제작도 한창입니다. 4층 스튜디오가 1, 2차에 걸친 도장 공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닥 공사가 들어와야 해서 하루 정도 완전히 양생시킵니다. 도장팀의 에너지가 쉴 틈 없이 바로 3층 메이크업실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으로 3층의 퍼티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이 공정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층 헤어실은 목공팀의 역작이었던 양면 경대가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대가 제자리를 잡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선행 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바로 바닥 전기 배선 작업입니다. 지난번에 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을 미리 커팅해 두었는데 바로 그 홈 안으로 경대와 의자의 전기를 공급할 선을 매립하는 실제 배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직원 식당입니다. 이곳도 목공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면서 바로 조명 타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도장을 다 끝낸 후에 타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칠해진 벽과 천장에 톱밥이 다 날리고 구멍 주변에 페인트 마감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도장 전에 모든 타공을 끝내는 것이 현장의 정석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정은 다 이유 있는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층 샴푸실은 샴푸대가 여러 대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온수, 냉수, 하수도 배관이 바닥에 아주 복잡하게 깔려 있습니다. 배관들을 안전하게 덮고 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물매를 잡기 위해서는 샴푸실 바닥 전체의 단을 지금보다 더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넓고 높은 공간을 전부 시멘트 몰탈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양의 자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도 어마어마해집니다. 지하 식당의 조명 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이 천장과 벽에 도장 작업이 진행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이란 늘 계획대로만 돌아가진 않습니다. 지금 도장팀이 3층 메이크업실에서 2차 퍼티 작업으로 워낙 바쁘기 때문에 도장팀의 스케줄이 겹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넓은 현장을 멈춰둘 순 없겠죠. 이게 바로 현장 관리의 묘미입니다. 도장팀을 기다리는 대신 타일팀을 먼저 투입시켰습니다. 이렇게 공정 순서를 유연하게 조율해야만 단 하루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체 마감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2층 샴푸실의 바닥 미장이 시작됩니다. 이 공간은 나중에 바닥이 갈라지거나 꺼지는 하자를 막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몰타를 붓기 전 바닥 전체에 와이어 메쉬라는 철망을 뼈대처럼 먼저 깔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타일이 깨지거나 뜨는 현상을 방지해 내구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지하 직원 식당에서는 드디어 타일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공간의 벽과 홀 바닥처럼 물이나 오염에 강해야 하는 공간부터 튼튼하고 깔끔하게 타일 마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1층 카페 라운지 공간으로 올라와 보면 천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건물의 첫인상을 좌우할 공간이라 조명 계획에 특히 신경을 썼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천장에 매립 라인 조명을 심기 위한 정교한 틀을 시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조명 기구를 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공으로 미리 길을 내고 틀을 짜야 나중에 조명이 천장면과 단차 없이 완벽하게 일체화되어 보입니다. 훨씬 더 깔끔하고 웅장한 공간감을 연출해 줍니다. 지하 직원 식당의 타일 작업이 드디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정 순서를 유연하게 바꾼 덕분에 계획대로 깔끔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로 본격적인 주방 설비와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2층 헤어실에서는 지난번에 배치했던 양면 경대를 고정하는 아주 정밀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레벨기를 활용해서 모든 경대의 수직, 수평은 물론이고 앞뒤 간격까지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바닥에서 미리 빼놓은 전기선과도 완벽하게 연결되고 고객이 어느 자리에 앉아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층에 큰 작업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베테랑 목공팀은 이제 복도 공간으로 투입됩니다. 이 현장은 각 층으로 이어지는 이 복도를 그냥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중요한 디자인 월로 꾸밀 예정입니다. 이제 이미 밋밋했던 벽면에 어떤 디자인이 입혀질지 복도를 위한 목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하 직원 식당의 타일 작업을 마무리한 타일팀이 이제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복도로 투입되었습니다. 도장팀의 작업도 층별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3층 메이크업실은 1차, 2차 퍼티 작업이 모두 끝나고 2층 1차 퍼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에어리스로 넘어가지만 2층과 3층을 한 번에 뿌리기 위해 공정을 수정했습니다.
현장의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 목공팀은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공간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타일팀이 투입된 복도 디자인월의 정교한 마감 작업과 건물의 첫인상이 될 1층 카페 라운지의 천장 및 벽체 작업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복도 공간이 타일팀에게는 그야말로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복도 자체가 좁아서 자재를 옮기거나 작업 동선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무엇보다 계단이 정말 많습니다. 넓은 바닥을 붙이는 것과 달리 계단은 타일 한 장 한 장을 사이즈에 맞게 재단하고 단차와 각을 맞춰야 해서 작업량과 난이도가 몇 배는 더 뜁니다. 타일팀이 가장 고생하시는 구간입니다. 도장이 깔끔하게 끝난 외부 갈바 위로 간판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건물에 이름표가 달리는 순간입니다. 시공되는 간판은 채널 간판 방식입니다.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입체적인 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조명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밤이 되면 글자 자체가 선명하게 빛나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제 건물의 얼굴이자 첫인상이 될 1층 카페 라운지 공간입니다. 사실 이 카페바는 단순한 테이블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공정의 집합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커피 머신, 제빙기, 그라인더처럼 아주 무겁고 진동이 있는 기계들이 올라가고 동시에 물을 쓰는 상하수도 배관과 수많은 전기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바 테이블을 단순히 목공으로만 짠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기계의 무게와 습기 때문에 상판이 주저앉거나 뒤틀리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금속 파이프로 아주 튼튼하게 기초 뼈대를 먼저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 위로 고급스러운 대리석, 마감이 올라갈 예정이라 이 기초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2층 헤어실에서는 바닥 마감이 시작됩니다. 양면 경대와 전동 의자를 위한 바닥 배선 작업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타일팀이 이곳으로 투입되었습니다. 헤어실 바닥은 내구성이 좋고 관리가 편한 타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도장까지 완벽하게 끝난 4층 스튜디오는 이제 마지막 바닥 공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스튜디오 바닥은 콘크리트 폴리싱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전문 에폭시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콘크리트 바닥 자체를 닦고 광을 내서 마감하는 방식인데요. 노출 콘크리트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내구도가 매우 강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업이라 전체 바닥을 깨끗하게 갈아내는 연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작업이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1층 카페 라운지입니다. 지난번에 금속 파이프로 튼튼하게 뼈대를 잡았던 카페바의 틀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틀이 완성되었으니 커피 머신, 제빙기, 포스기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획했던 바로 그 자리에 맞춰 전기선을 정확하게 뽑아놓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2층 헤어실의 바닥 타일 공정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양면 경대와 전동 의자 위치에 맞춰 꼼꼼하게 시공이 진행됐는데요. 바닥 마감이 끝나니 어수선했던 현장이 드디어 깔끔한 헤어실 본연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1층 카페 바 맞은편 뷰티 카운터에 거대한 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페 바처럼 무거운 기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운터의 길이가 워낙 길고 크기 때문에 나중에 자체 무게나 습기 때문에 상판이 휘는 하자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금속으로 뼈대를 튼튼하게 보강해 줍니다. 목재가 휘려고 해도 이 금속이 꽉 잡아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완벽한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층 헤어실의 바닥 타일 공정이 드디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양면 경대와 전동 의자 위치에 맞춰 시공이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타일 작업은 타일을 다 붙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타일과 타일 사이의 틈새를 메우는 줄눈 작업에 바로 이어서 돌입합니다. 지하 식당은 천장과 벽면을 매끈하게 만들기 위한 퍼티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층 스튜디오는 샌딩 후 미세한 틈새를 메꾸는 보강 작업을 거쳤고 내구성을 위한 최종 코팅 작업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층의 바닥을 완벽하게 마감한 에폭시 팀은 어디로 갔을까요? 4층에서 진행했던 그 고된 공정을 이제 3층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3층의 바닥 마감도 콘크리트 폴리싱이기 때문에 그 첫 단계인 바닥 샌딩 작업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정고가 높아 속도가 나지 않았던 지하 식당은 2차 퍼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도장 전 마지막 단계인 샌딩 작업이 한창입니다. 1층 뷰티 카운터도 거의 완성되어 제 모습이 보입니다. 웅장하면서도 내추럴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우드 스트림 디테일로 입체감 있게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3층 바닥은 4층과 달리 매끄럽지가 않아 에폭시 팀이 매꿈제로 퀄리티를 높인 뒤 마지막 코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2층 창가에는 고객을 위한 뼈 테이블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굵직한 작업들이 끝나면서 현장의 목공 업무량도 슬슬 줄어들고 있습니다. 1층 카페 라운지에서는 현장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목공 마감 작업이 정말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목공이 끝나면 반 이상이 끝난 거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뼈대와 마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2층 헤어실은 본격적인 두 번째 퍼티와 아주 중요한 디테일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기둥이나 벽체의 모서리 디테일을 살리는 샌딩 작업인데요. 나중에 페인트가 칠해졌을 때 마감 퀄리티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3층 메이크업실은 지난번 에폭시 팀의 바닥 공사가 완료되고 도장 작업이 시작될 차례인데요. 하지만 에어리스로 진행되는 페인트가 이미 완성된 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튀면 정말 큰일이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바닥 보양 작업부터 빈틈없이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면을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그 준비 단계로 샌딩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곧 두 층이 동시에 깨끗한 옷을 입게 될 예정입니다. 건물의 첫인상이 될 1층 카페 라운지도 이제 본격적인 마감에 속도를 냅니다. 다른 층과 마찬가지로 1차, 2차 퍼티 작업까지 꼼꼼하게 마무리되었고 드디어 페인트 칠 전 마지막 관문인 샌딩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2층 헤어실은 드디어 에어리스 도장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뿜칠로 아주 깨끗하고 균일한 벽면이 완성되었네요. 도장 작업이 끝났다는 건 이제 다음 마감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필름 공정이 시작되는데요. 양면 경대나 붙박이장, 문틀처럼 페인트가 아닌 전용 시트지로 마감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감싸는 필름 시공이 시작됩니다. 1층 카페 라운지도 드디어 에어리스 도장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제 현장 전체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2층 헤어실에서는 필름 공정이 한창입니다. 특히 양면 경대 기억하시죠? 제작 난이도가 최상이었던 만큼 마감도 쉽지 않습니다. 굴곡진 곳, 즉 라운드면이 정말 많아서 필름을 붙이는 작업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각 층에 제작해둔 붙박이 가구들도 모두 필름으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감을 시작했던 4층 스튜디오는 조명 설치가 방금 끝났습니다. 아무리 마감이 잘 되어도 결국 공간은 조명이 켜져야 비로소 완성되죠. 이 공간의 정체성을 완성할 호리존 공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4층 스튜디오가 마지막 공정인 호리존 시공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저 벽과 바닥이 만나는 코너를 둥글게 연결해 촬영 시 무한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전문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작업만 끝나면 4층은 준공입니다. 3층 메이크업실도 드디어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층 헤어실은 필름 공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기포 없이 매끈하게 곡면을 감싸는 고난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의 디테일을 완성하는 마감 작업이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 층의 목공으로 튼튼하게 짜두었던 붙박이장과 수납장들 표면에 필름 공정이 한창입니다. 1층 카페 라운지에서는 도장팀이 2차 퍼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손님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될 공간인 만큼 나중에 페인트를 올렸을 때 조명 아래에서도 굴곡 없이 완벽하게 매끈한 면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는 동선 관리가 핵심입니다. 지난번 마감 공정이 한창일 때 다른 팀들의 동선에 방해가 될까봐 잠시 철수했던 타일팀이 드디어 현장으로 재투입되었습니다.
이제 굵직한 작업들이 끝나 현장이 널널해졌거든요. 복귀한 타일팀은 그동안 미처 마무리 짓지 못했던 복도나 화장실의 타일 잔 마감 작업부터 꼼꼼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타일팀은 1층 외부 테라스 공정도 시작합니다. 테라스 바닥을 실내 라운지나 복도와 같은 타일로 시공되는데, 현관도어를 열었을 때 실내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공간이 밖으로 훨씬 더 넓게 확장되어 보이는 디자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 전체가 마감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하 직원 식당과 3층 메이크업실에도 조명 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각 층의 가구와 문틀을 꼼꼼하게 감쌌던 그 많던 필름 공정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은 준공을 향한 마지막 스포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간의 디테일을 완성하는 필름 공정과 공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조명 설치가 드디어 모든 층에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건물에만 총 8개나 되는 모든 화장실의 지붕, 즉 돔 천정, 시공도 방금 완료되었습니다. 이 돔 천정은 습기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천장 상부에 지나가는 복잡한 환풍기, 배관이나 전기선들을 깔끔하게 가려주는 아주 중요한 마감재입니다. 엘리베이터 마감입니다. 이곳은 건물주께서 최대한 원상복구가 용이하도록 시공해달라는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인트나 다른 파괴적인 마감자에 대신 필름으로 시공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필름은 나중에 떼어내도 기존 면에 손상이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에는 가장 완벽한 자재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동이 있어 데미지가 올까봐 잠시 미뤄왔던 바닥 타일 작업도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제 현장은 다른 팀들이 모두 철수하고 타일팀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화장실 바닥이나 복도, 테라스 같은 공간의 마무리를 위해 타일팀의 인원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대규모로 투입했습니다. 4층 스튜디오의 마지막 공정이죠. 지난번에 목공으로 튼튼하게 뼈대와 틀을 잡았던 호리존입니다. 이제 이 뼈대 위로 도장팀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마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리존 도장은 일반 벽을 칠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특수한 페인트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바로 극무광 페인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빛의 반사율이 0에 가까운 페인트입니다. 만약 일반 페인트처럼 조금이라도 광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명 빛이 그 부분만 하얗게 터지거나 얼룩덜룩하게 반사되어 완벽하게 깨끗한 배경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는 이 극무광 페인트를 사용해서 어느 각도에서 조명을 쏴도 빛 반사나 굴곡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하나의 면을 만드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공정이 완전히 마무리된 층부터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막대한 양의 폐기물 퇴출이 시작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드디어 완성된 공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폐기물들이 모두 빠져나가야 비로소 진짜 마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모든 팀이 자재를 들고 오가느라 마감을 미뤄왔던 바로 이 복도 공간도 도장팀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유리팀이 투입되었습니다. 3층 메이크업실, 2층 헤어실의 경대처럼 거울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이고 각 층에 파티션이나 도어처럼 유리가 필요한 부분에 맞춤 제작된 유리와 거울을 정교하게 시공합니다. 같은 시각 지하 직원 식당 주방에서는 지난번에 미리 빼두었던 황희덕트에 후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연기와 냄새를 밖으로 빼주는 이 후드 설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층 스튜디오의 호리존은 더 꼼꼼하게 면을 잡는 두 번째 퍼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조명 빛이 굴곡 없이 완벽하게 떨어져야 하는 특수 공간인 만큼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곡면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칸을 나눠주는 큐비클이 설치되고 현장 설치 가구가 입고됩니다. 4층 스튜디오의 호리존이 두 번째 퍼티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유리알처럼 매끄럽게 샌딩을 하고 극무광 페인트를 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도장팀이 각 층을 다시 순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나오시를 보는 중인데요. 이렇게 마감 공정이 진행되다 보면 다른 공정팀들이 오가며
실수로 벽면에 작은 흠집이나 스크래치를 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종 준공 청소 전에 꼼꼼하게 다시 잡아서 완벽한 품질로 인계하기 위한 마지막 QC 작업입니다. 1층 카페 라운지에 대리석이 시공됩니다. 카페바와 뷰티 카운터 위로 이 공간의 격을 결정지을 천연 대리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구 설치가 시작됩니다. 텅 비어있던 공간에 드디어 기능이 채워지는 순간이죠. 마감이 먼저 끝난 3층 메이크업실과 2층 샴푸실부터 제작해두었던 메이크업대와 샴푸대, 각종 수납장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현장은 마감을 넘어 브랜딩의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각 공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스카시와 각종 사인물들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워낙 현장에 설치할 가구가 많아서 가구팀이 꼬박 이틀째 시공 중입니다. 오늘은 1층 라운지와 지하 직원 휴게실에 손님들과 직원분들이 사용하실 락커장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타일팀도 드디어 외부 테라스의 타일 작업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모든 화장실에 도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일, 천장, 조명까지 다 끝났어도 도기가 없으니 미완성이었는데요. 이제 세면대와 변기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화장실이 드디어 기능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층 외부 테라스 공간에 난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난간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적 필수 요소인 동시에 건물의 외부 파사드 디자인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기나긴 대장정의 진짜 마지막 단계인 준공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시선과 카메라를 가로막았던 저 수많은 보양제들, 그리고 공사 내내 켜켜이 쌓였던 미세한 톱밥과 페인트 분진들, 그 모든 흔적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건 단순히 쓸고 닦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전문 청소팀의 손길이 닿고 나면 먼지라는 커튼이 걷히고 수없이 고민했던 저 대리석의 광택, 타일의 선명한 색감, 그리고 깨끗한 유리 너머의 풍경까지 그 모든 디테일이 비로소 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가장 지저분했던 공사 현장이 드디어 저희가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완성된 공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50일간의 대장정, 앙상했던 뼈대에서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이 현장에는 총 800품이 넘는 전문가들의 땀과 열정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철거팀의 첫 망치 소리부터 금속팀, 목공팀, 타일팀, 그리고 도장팀의 마지막 붓터치까지 설계도면 위에만 존재했던 이 공간이 50일 일간의 대장정 끝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의 결과물을 지금부터 함께 구경하시겠습니다.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찼던 51일 전의 그 현장이 이제는 멋진 공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800품의 기술자분들의 헌신과 무엇보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클라이언트 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정말 도전적이고 보람있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좋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또 다른 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